오늘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밀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이에요. 유대인하고 한국인인데 둘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파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찾은 답이 하나는 엑셀런스고요. 두 번째는 탈무딕 하브루타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은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인데 헤츠키 아리엘리라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교육 그러니까 랍비 집안에서 이제 길러진 이제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자라는 한국인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유대인 성공의 핵심 요소는 창조라고 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창조의 재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근데 이거는 모두 다 갖고 태어나지만 모두 다 이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길러야 된다. 잠재력이 있지만 그걸 키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로켓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로켓을 발사시키는 엔진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족함, 호기심, 그리고 어떻게라는 세 요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얘기가 신이 유대인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그게 부족함, 배움, 그리고 책, 기록이다. 근데 이제 이 두 말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따로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로 한번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부족함은 뭐냐? 우리가 충분하면은 창조력을 개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를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탈무드 속담에 가난한 아이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게 뭐냐? 가난한 아이는 가난해서 이제 장난감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놀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력을 개발해서 새로운 장난감들을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를 개발을 하는데 이 부족함은 우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호기심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 나면은 문제는 끝나죠. 그럼 더 이상 원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를 해결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까?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배우는 자세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려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 내가 겸손해야 된다. 내가 다 한다는 그 생각 버려야 실제 배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배움이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이거 그냥 그 자체를 즐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굉장히 성스럽게까지 생각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어떻게인데요. 저는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는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 밖으로 빠져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탈무드 거기 그 탈무드는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그 많은 선조들의 생각과 토론한 내용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사고 방식들을 배운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이 그 공동의 지혜로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는데 이거가 이제 책 기록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연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창조를 개발을 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무엇이냐? 그게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이다. 그래서 공동의 지혜, 내 생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제 탈무드 속 그 랍비들의 생각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하브루타의 하버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항상 1대1 두 명이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또 서로가 도전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합의에 이르도록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유대인이고 저자 중에 한 분은 유대인, 한 분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 유대인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탈무드 하브르타 러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유대인은 왜 그냥 하면 되냐라고 얘기하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서 그게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뭐 프로세스나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보기에는 어떤 단계들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분이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좀 쪼개져 있는데 제일 먼저는 주제를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좀 소리내서 읽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가 같은지 서로 이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제를 놓고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반드시 2인 1조래요. 3명도 안 되고 반드시 2인 1조. 왜냐? 이 학습을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인이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소외가 된다라는 거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하브루타가 예를 들면 A 학생이 찬성을 하면 B 학생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표명을 하고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이제 그렇게 첫 번째 하브루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찬반을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찬성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반대 의견을 내는 걸로 이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또 상대방의 찬성 의견에 반박하고 이제 이렇게 양쪽을 다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상호 피드백을 하는데 뭐 결과 정리를 하고 이제 양쪽의 생각을 다 해봤잖아요. 하브루타 1, 하브루타 2를 하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다 해보고 나니까 내가 한쪽 생각만 했는데 반대쪽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걸림돌들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어떤 협상 능력을 좀 기르는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발표하고 그래서 이 크게는 3단계 안에 이제 하면은 9가지 단계인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이거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 한국인 교육가 분이 김진자라는 분이 이제 학교 현장도 막 들어가서 막 해봤는데 애들이 처음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어려운 거 잡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가? 이걸 놓고 찬성 반대 의견 해보고 또 바꿔서 또 찬성 반대 해보고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습관들이 들어지면 좀 심도 있는 주제들까지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그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이랑 어떤 학습 방법론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면 엑설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2가지 처음에 얘기했는데 엑설런스 그리고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인데 진짜는 엑설런스다. 뒤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요. 이제 책을 보니까 그 유대인의 성공 코드 엑설런스라는 책이 그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이제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엑설런스가 뭐냐?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스스로 하려는 어떤 의지, 열정이 엑설런스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엑설런스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유대인의 성공 코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체육이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분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내가 엑설런스를 발휘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기르는 거. 이게 유대인의 성공 코드다.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은 이러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엑설런스를 통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 이거는 이제 돈을 잘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냐?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엑설런스와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래쪽에 그 부족함, 배움, 기록, 책을
기반으로 해서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하고 엑설런스의 어떤 10가지 행동 원칙을 길러서 가정, 학교, 기업에 적용해서 실제로는 성공적인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 것까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구체화해 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을 하긴 했는데 그 이 책의 그 한국인 저자가 이제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국내에 막 소개하고 막 하는데 그 2022년도에 그 쓴 책이 홍익 하브루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국학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 해서 막 다 뒤져봤는데 뭐 실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연결된 어떤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가지고 어떤 그 탈무드 어떤 그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법론을 이제 열심히 전파하는 분이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다 놓치고 어떤 방법만 그 강조하는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책인 것 같긴 했는데 실제 그 유대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엑설런스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엑설런스를 하기 위해 어떤 이런 연구도 하고 친구와 함께 막 토론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럼 실제 얘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나만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TCK 그 현장 가서 그 학생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했던 그 학생을 만났어요. 이제 어저께 만나서 잠깐 이제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지난주는 노트를 안 가져왔는데 이번 주는 자기가 꺼내더라고요.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써왔는데 제가 이제 3명을 연구해라 했어요. 메시 그리고 이제 뭐 호날두, 네이마르 이렇게 3명 연구하겠다. 본인이 그랬는데 실제 몇 명을 써왔냐? 8명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페이지에 2명씩 해가지고 이제 4장을 채워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베껴 썼어. 그래서 애들 기억에 다 남지는 않지만 8명을 연구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야 하니까 뭐 한 5-6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더 구체화해서 깊게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축구 선수에 대한 책이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2번째 미션 도서관을 갔다 와라 이렇게 줬는데 우선은 얘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그럼 한 3주 뒤에 내가 이제 축구공 하나 마련해서 센터에 놓을 테니까 이거를 네가 관리를 해라. 그리고 주중에 내가 빌려줄 테니까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래놓고 이제 얘가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오니까 그럼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저께 또 책을 2권을 샀습니다. 메시에 대한 책. 이제 메시가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 이제 개정 증복판이 된 책이 또 하나 있길래 그걸 하나 또 샀고 이제 그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 애들 축구 선수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 지도자에 관련된 또 책을 샀는데 나도 연구를 해야겠다. 배우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나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친구한테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올지는 또 계속 해올지는 계속 이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의 신앙 부분들이 계속 점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애라면 내가 우선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나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신 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도전하자.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수경이는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점검을 해보시고 나만 해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럼 나만 해야 될 게 뭐 어디 멀리 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장, 현재 있는 처한 상황,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 속에서 도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체험을 해야
나 같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길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이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생산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는 다 문제를 계속 피하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내가 해결할 거리야. 토론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면서 내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 사고방식이 다르다. 근데 우리 복음 가지고 이 사고방식을 다 놓쳤구나. 복음만 있고 이걸 다 놓쳤구나.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그 C 없이 VDIP를 가는데, 우리는 C를 잡았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VDIP를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혹시 문제 있다, 문제 있으면 실제 기도하고 도전하고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막 선교가 이렇게 발표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모르면 가서 배워라. 그 사람 찾아가서 배워라.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친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려고 막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번 23년도 주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만의 25길을 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날마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